내가 죽어야지 내 얘기를 들어줄 건가? 극단 시도한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검사가 주변에 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남욱 씨, 남욱 변호사라고 뭐 항상 머리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 변호사, 일확천금 돈방석에 앉았죠. 지난번에 이 대검이 그렇죠, 대검이 이재명 정권의 지침을 받아서 항소 포기를 민간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일확천금 돈방석에 앉은 남욱이 오늘 정인으로 나왔는데 또 이재명 맞춤형 진술을 합니다. 이 남욱은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꿔왔는데, 자, 최근에는 무슨 검찰이 자기에게 수사를 했던 검찰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드러낼 수도 있다 하면서 자기를 협박을 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담당 검사는 이것은 그 수사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면서 외과적인 그 수사, 그러니까는 환부만 딱 드러내는 그거를 이야기한 거지, 남욱의 배를 갈라서 환부를 이 이야기는 아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치감에 남욱이 2박 3일 머물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했는데, 검찰은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욱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냐, 이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때 남욱이 대장동 수사를 받을 때 사업 초기 자금과 관련해서 그때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인물은 윤석열 당시 중앙수사부 중수이과장이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재판에서 제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문재인 때. 그러면서 이 천하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에게 들었다. 천하동인 1호는 이재명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니까 또 말을 바꿔서 막 말을 바꿉니다. 재판에서 과거 법정 진술 정확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2021년대 수사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다. 그래서 검찰의 해유와 압박 속에 진술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재명까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자기가 유동규수에게 돈 준 거는 그전에는 남욱 그러니까는 김용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에게 갔다는 시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그거 그냥 유동규에게 준 거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이재명이나 정진상, 김용에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바꿨죠. 말을 바꾸면서 왜 그러면 그렇게 진술이 바뀌어 하니까는 검찰이 내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를 꺼내 환부만 도려낸다, 했다. 그리고 구치감에 2박 3일 머물게 하면서 겁을 줘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때 자기가 수사를 받는데 검사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 이런 말을 들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1차, 2차 수사팀이 꾸려진 이유는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아실 것이다. 남욱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완전히 말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욱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참 억울하겠죠. 남욱을 수사한 검사 중 한 명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남욱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주용 검사입니다. 이주용 검사가 지금 일부 언론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무슨 의혹 사건 진상규명 조사 바로 이 국정조사 정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뭐 2박 3일 동안 구체감에 있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무게 한 그 검사입니다. 그 검사인데 그 정인으로 채택돼서 출석 요청을 받은 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13일 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지난달에 신장 절제 수술 이후에 입원 치료 중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특위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사유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특위는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입원하고 있다는데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이 이주용 검사는 주변에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다. 자살뿐이다. 내가 죽어야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이런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 미수에 거쳐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2022년부터 이주용 검사는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남욱 씨를 조사를 한 그 검사입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일이죠. 얼마나 이 검사들을 전부 다 사건 조작이나 하고 이재명 수사했다고, 이재명하고 이재명 주변을 수사한 그 검사들을 사건 조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이재명 변호를 하다가 금배지를 딴 검사 출신, 뭐 고검장 출신 박근택, 이런 사람들도 자기 후배 검사들을 단치 사건 조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뻔했고, 오늘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이죠. 강백신 검사가 고성을 지르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압수조사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들어가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압수조사에 할까? 자, 그 설명을 압수조사를 요구하신 가지고 부분에 대해 와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압수조사에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백신 증인 강백신 네. 서영교 지금 법사위원장도 됐고 이 특위위원장인데 뭔가 이제 한 건 하려고 계속 이제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몰아붙이다가 그제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완전히 이 대치기를 당했죠. 대치기를 당해서 지금 서영교에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 이 비난이 쇄도합니다. 근데 오늘도 또 강백신 검사를 이제 그 길을 꺾어 보겠다고 막 사건 압수조사에 피의자 이재명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예 답변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는 고함을 질렀죠. 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모욕죄로 강 검사를 고발한다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회의를 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서영교의 실책이죠. 강백신 검사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저런 모습을 처음 보였지만은 굉장히 강단 있고 기계 있는 검사죠. 그래서 이번 이제 청문회 국정조사가 계속될 때 강백신 검사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 부분도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때부터 조국 정경심 수사를 했던 인물이 강백신 검사입니다. 그때 정경심을 구속시켰고 또 조국 2년 형을 살도록 만든 검사가 바로 강백신 검사죠. 그리고 문재인 때 자천돼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이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에 대해서 그 뇌물하고 정치자금 수사를 지휘를 해서 김용이 지금 1심, 2심 징역 5년을 받았죠. 그거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고 또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다 수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자동 수사까지 하다가 이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허지부지 됐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를 할 때 뭐 탄핵 발의도 하고 보복을 했는데 지금은 대구 고검으로 자천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가 오늘 이런 그 조영교 위원장에게 정당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맞서가지고 기죽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렇게 대응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왜 입을 막으려고 하느냐? 아니, 정의인이라고 불러가지고 강백신 검사는 정인 선서까지 했습니다. 박창룡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정인 선서까지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에게 불리한 피의자 이재명 뭐 이런 것이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띄우는 게 되니까 말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법정에서 중단된 이재명 재판이 국회에서 열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재명 이름이 나오면은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을 막하고 버리려고 하니까는 거기에 이제 발끈한 강백신 검사하고 오늘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제 검사들이 조금 전에 이원석도 그렇고 뭐 이원석은 뭐 자기 그 자구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전 강백신 검사도 그렇고 이 검사들이 그냥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서정욱 변호사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그때 방송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믿지는 못한다. 민주당하고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한다고 할 수 있는 전투력이 약하다. 지금 거의 싸움닭들이죠. 서영교를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거의 싸움닭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거기 대등하게 대응하기는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계에 있는 강골 검사들이 있다. 그 검사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게 이제 큰 자책골이 되는 그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 청문회입니다. 자, 그 부분 계속 제가 살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